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1월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새해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그 몇 년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텐데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는 대체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이런 바이러스들을 잘 물리쳐야 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항바이러스, 즉 바이러스의 면역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오지훈 교수님 모시고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면역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지은이고요. 주로 이제 면역학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저는 특히 이제 지금 그 백신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비세포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그 바이러스가 몸에서 어떤 특정 그 장벽이라고 하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코든 뭐 입이든 피부든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로에 해당하는 이런 장벽에서 일어나는 그 면역에 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혹시 학창 시절에도 생물학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과학은 사실 전반적으로 다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잘하진 않았는데, 뭐 물리도 좋아하고, 화학도 좋아하고, 지구과학 빼고 생물도 좋아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과학을 좋아하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이 생물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약간, 뭔가 실생활에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을 좀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뭐 자동차를 개발하거나 뭐 컴퓨터를 뭐 연구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지만 특히 이제 이런 질병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정말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본 것처럼 정말로 그게 실현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인류의 이제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금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정말 좀 밀접하고 도움이 되는 학문을 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과목 중에서 생물을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정말 실생활에 쓰일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같은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은데, 교수님도 비슷한 고민으로, 학창 시절을 좀 보내셨던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코로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가 엔데믹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거는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했을 때, 백신은 보통 개발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백신이 나와서 그것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도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우리 학생 멘토님이 네. 학창 시절 때까지 뭐 거슬러 갈 필요도 없이 코로나가 사실 일어나기 전까지는 맞습니다. 뭐 10년 정도 걸려야 이제 하나의 백신이 약품으로 나오고 10년 정도만에 나와도 굉장히 사실 빨리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공정 과정이 오래 걸리고 테스트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영향을 줘서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맞지만 사실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는 결국 사실 이 과학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백신이 개발이 되려면 먼저 그 백신을 그러니까 백신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그 바이러스의 뭐 유전 정보를 알아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그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물질, 백신의 이제 기초가 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또 그것들을 또 우리 몸에 잘 주입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이제 잘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제 임상 테스트를 해가지고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것도 테스트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걸 다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오랜 넘어야 시간이, 될 산이 너무 많네요. 그쵸, 산도 많고 오래 걸리는데, 그게 정말로 10개월 만에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해결된 게 바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였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 인류적인 위기가 있지 않았으면 사실 그게 불가능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지만 그걸 역으로 이제 잘 활용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 인터뷰를 제 강의를 보고 보실지 아니면은 이 인터뷰를 보고 강의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특히 이제 mRNA 백신과 같은 이런 이제 특정한 플랫폼, 이 핵산을 이용한 그 백신 플랫폼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한 거가 있고요. 왜냐면 그런 단백질을 만드는 공정 같은 것들이 다 생략돼도 되기 때문에 훨씬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도 더 빨리 만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어떤 그런 백신 후보 물질이 만들어지면, 이게 저희 같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백신 후보 물질을 이렇게 발견을 해도, 사실 이제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그걸 제품을 안 만들어주면은 이거는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이런 전 인류적인 그 위기에서 너도 나도 이제 제약회사에서 그걸 만들려고 많이 참여를 했죠. 그리고 또 그걸 할 수 있게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요. 그래서 펀딩 소스도 있었고, 제약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클리니컬 이제 테스트 같은 것도 뭐 사람이 이렇게 모여야지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원해서 이걸 하겠다 하면서 이런 전 인류의 그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게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 이런 과학적으로는 그게 가능해도 실제로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 아니었으면 사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10개월 만에 만들어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그러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면역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발전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 뭐 면역학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백신을 만드는 매니팩처링 과정에서도 사실은 많이 발전이 있었을 거고요. 뭐 이런 시퀀싱 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었을 거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이제 결국 이제 뭔가 만들고 뭔가 실험을 하려면 사실 그걸 위한 그 기반 그 시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로 인간한테 감염을 시켜서 굉장히 그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된 시설에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3라고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고병원군 위험체를 다루는 그런 이제 특수 시설, 뭐 이렇게 TV 보면은 막 우주복처럼 엄청 싸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설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카이스트에 그 시설이 없었어요.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이거 얘기하면 왠지 총장님한테 혼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학교에서 그 시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도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는 새로운 전염 바이러스나 뭐 이제 그런 그 병원균을 연구할 때 또 활용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아마 강의를 다 보고 이 영상을 보실 텐데, 강의 영상 중에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걔네가 어떻게 침투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뭔가 본인이 궁금한 게 있다, 혹은 뭔가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 하면은, 그 적의
정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학생들도 이 바이러스에 관한 질문을 많이 작성해 주실 텐데, 혹시 그 질문을 작성할 때 어떤 방향으로 작성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음, 교수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근데 뭐 지금 이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그 질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질문과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느냐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좀 제너럴하게 얘기를 네. 하면,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든지 좀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들일 때, 그냥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되게 사소한 것도 궁금해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강의 초반에 이제 질문한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바이러스에 걸리면 왜 아플까요? 아니면 왜 사람이 죽을까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 심플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그 답변을 달려면 굉장히 사실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은 감염에 걸리면 당연히 죽는 걸 왜 당연하게 아프거나 죽는 걸 왜 당연하게 받아들일까요? 그냥 감염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사람이 꼭 죽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를 이해하고자, 예를 들어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면역학의 거의 막 한 3분의 1 정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 답을 달기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쉬운 질문, 별거 아닌 질문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답을 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질문을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모든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그런 사고를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바이러스와 백신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예. 사실 이제 바이러스와 백신은, 지금은 이제 저는 오랫동안 이제 바이러스 면역을 연구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한데, 사실 이런 전염 질환은 약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좀 죽어가는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뭐 많아지는 대사 질환 또는 뭐 뇌에 관련된 질환.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인류의 그 생존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노인분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뭐 파킨슨 디지즈나 이런 거 같은 뭐 노인성 뇌질환 또는 뭐 뭐 아니면 대사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각광을 받고, 사실 이제 전염성 질환은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이런 전염성 질환들은 사실은 뭐 항생제도 있고 뭐 백신도 뭐 완벽하게 다 개발된 건 아니지만 뭐 꽤 개발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복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많이 이제 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애가 죽어가는 학문이라는 거는 사실 연구비도 잘 안 나오고 연구해도 그런 거 왜 해? 약간 이런 이제 뭐 그런 시선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학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19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면서 갑자기 모든 정부에서, 뭐 우리나라 정부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정부도 그렇고 모든 돈을 다 그런 감염성 질환, 바이러스 질환을 연구하는 거에 이제 쏟아부었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장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뭐 남들이 뭐 좋다고 해서, 또는 뭐 이게 돈을 잘 벌 것 같아서, 또는 뭐 이게 유행이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 분야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걸 하면은 굉장히 즐겁고 흥미가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파악하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기반을 다져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갑자기 이제 바이러스 면역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교수님께서 이제 트렌드에 따라가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소신껏 선택해서 하면 언젠가는 빛을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교수님 강의를 꼭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인터뷰 그리고 강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점 혹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하시는 질문들 질문 다락방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른 친구들 질문에 코멘트 남겨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 맞나? 안녕! 안녕.